비 내리는 부산의 어느 밤, 이런 날씨에 누가 버스를 기다리고 있지? 한 50대 여성의 작은 친절이 시작한 이야기. 고생하시는 기사님께 따뜻한 밤 되세요. 그 여자 조심해. 돈 있는 남자들 꼬셔서 편하게 살려는 여자라고. 증거도 없이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 그리고 모든 것이 바뀌는 그날, 기사님, 병원에 가야.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몇 번만 만난 여성, 그녀에 대한 소문, 그리고 생사의 갈림길. 이 여자, 우리 진짜 동료한테도 이랬었는데. 제가 처음 편의점에서 일할 때 철호가 자주 왔어요. 고백을 했는데 제가 거절했죠. 그리고 드러나는 충격적인 진실. 이제 당신을 혼자 두지 않을 거예요. 할머니 이거 주세요. 늦은 나이에 찾아온 사랑. 소문과 편견에 맞서 시작된 금지된 관계의 결말은? 우리 인연의 시작이 뭐였을까요? 아마도 그 비 오는 날 택시 안에 남겨둔 쿠키 한 봉지. 오늘 밤 당신에게 들려드릴 실화, 택시 안의 쿠키. 지금 시작합니다. 비 내리는 부산의 밤거리는 쓸쓸했습니다. 강민우는 택시 핸들을 꽉 잡고 창밖으로 쏟아지는 빗줄기를 바라보았습니다. 부산의 골목길과 해안도로를 30년간 뮤빈 그에게 비 오는 밤은 언제나 손님이 많은 날이었지만 오늘은 특별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라디오에서는 내일부터 태풍 마이삭이 부산을 강타할 거라는 예보가 흘러나왔습니다. 민우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58세. 이제 나이가 들어 예전같이 폭우 속에서 운전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역시 이 나이엔 택시 운전이 힘들어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핸들을 돌렸습니다. 빗방울이 앞 유리에 부딪히는 소리가 마음을 적셨습니다. 그 소리 속에는 그의 외로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5년 전 아내 윤미경은 그를 떠났습니다. 20년 넘게 함께한 시간이 헛되었다는 듯이 다른 남자와 새 삶을 찾아 떠났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순간 민우의 마음속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뒤로 민우는 사람들과의 깊은 관계를 피했습니다. 택시기사는 손님과 짧은 대화만 나누면 되는 직업이니 그에게 안성맞춤이었죠. 표정을 읽기 어려운 백미러와 핸들만이 그의 동반자였습니다. 아들 강준호와의 관계도 이혼 후 서먹해졌습니다. 준호는 어머니 편을 들었고 민우는 그 상처를 사귀지 못했습니다. 명절에만 형식적으로 만나는 사이가 된 것이 벌써 5년째였습니다. 해운대 인근 도로를 지나던 민우의 시선에 편의점 앞에 서 있는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비를 맞으며 버스를 기다리는 듯했지만 이 시간엔 이미 막차가 지난 후였습니다. 무심코 차를 세웠습니다. 창문을 내리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디 가세요? 이 시간엔 버스 없을 텐데요. 여성은 놀란 듯 택시를 바라보았습니다. 중년의 나이, 약 50세쯤 되어 보였습니다. 피로가 묻어나는 얼굴이었지만 맑은 눈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센텀시티 쪽인데 마지막 버스를 놓쳤나 봐요.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민우의 가슴 한 구석이 살짝 떨렸습니다. 제가 그쪽으로 가는 길인데 타세요. 비 맞으면 감기 걸립니다. 여성은 잠시 망설이더니 택시 뒷문을 열고 탔습니다. 노란 편의점 유니폼이 빗물에 젖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친절하시네요. 백미러로 그녀를 바라보니 머리카락에서 빗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히터 온도를 올렸습니다. 편의점에서 일하세요? 평소라면 손님과 이런 대화를 시작하지 않았을 텐데 오늘은 왠지 말이 나왔습니다. 네, 야간 근무 끝났어요. 원래는 버스 시간에 맞추는데 오늘은 재고 정리하다 늦었네요.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택시 안에는 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빗소리만이 그 침묵을 채웠습니다. 기사님은 오래 하셨나 봐요. 부산길을 잘 아시는 것 같아서요. 여성의 질문에 민우는 조금 놀랐습니다. 보통 손님들은 자신의 일에 관심을 두지 않았으니까요. 네, 30년 됐습니다. 이제 길은 눈 감고도 다닐 수 있어요. 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30년의 세월이 그를 부산의 모든 길과 친구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저는 서지연이라고 해요. 민우는 다시 백미러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처음 보는 낯선 이에게 이름을 말하는 것이 왠지 새삼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강민우입니다. 그녀의 목적지는 센텀시티 근처 오래된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비가 더 거세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우의 손은 핸들을 더 단단히 움켜쥐었습니다. 이런 날씨에 운전하시기 힘드시겠어요. 지연의 말에 민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런 날이 더 손님이 많아서 오히려 바쁘게 일할 수 있어요. 바쁘게 일하는 것이 외로움을 덜어주는 방법이라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지연은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 요금을 지불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반창고가 붙어 있었고 가방에서는 피로회복제가 보였습니다. 밤늦게까지 고생하시네요. 민우의 말에 지연은 피곤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들 사는 거죠, 뭐. 기사님도 고생이 많으세요. 지연이 내리고 나서 민우는 갑자기 마음이 허전해졌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목소리가 택시 안에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길, 뒷좌석에 무언가 놓여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작은 종이 가방이었습니다. 지연이 놓고 간 것 같았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해 퇴근한 후 민우는 그 가방을 열어보았습니다. 안에는 수제 쿠키와 작은 쪽지가 들어있었습니다. 고생하시는 기사님께 따뜻한 밤 되세요.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었습니다. 그녀가 일부러 남겨둔 것일까요? 아니면 정말 잊어버린 것일까요? 작은 원룸방 안. 민우는 오래된 소파에 앉아 쿠키 하나를 베어 물었습니다. 단맛이 입안에 퍼지자 5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민우는 출근길에 같은 편의점을 지나갔습니다. 지연이 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발걸음이 느려졌습니다. 그녀를 다시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택시 무전기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우 씨, 어제 밤 근처에서 손님 태웠다면서? 조심해야 될 거야. 정철호의 목소리였습니다. 민우와 같은 택시 회사에서 일하는 그는 언제나 남의 일에 참견하기 좋아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민우의 목소리가 경계심으로 단단해졌습니다. 편의점에서 일하는 여자 말이야.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아. 돈 있는 남자들 꼬셔서 편하게 살려는 여자래. 민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아내의 배신으로 생긴 깊은 상처가 다시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그런 소리를 해? 다들 그러더라고. 조심하라고 친구로서 충고하는 거야. 민우는 무전기를 끊었습니다. 창밖으로 빗방울이 여전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어제 느꼈던 따뜻함이 의심으로 변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쿠키의 맛과 따뜻한 메모는 잊을 수 없었습니다. 민우는 오늘도 그 편의점 앞을 지나며 지연의 모습을 찾아보았습니다. 태풍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부산의 하늘은 점점 더 어두워졌습니다. 민우의 마음속에도 태풍이 몰아치는 듯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우는 손에 든 종이 가방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어제 지연이 놓고 간 가방이었죠. 창밖으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고 라디오에서는 태풍, 마이삭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돌려줘야 하나?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민우는 가방을 만졌습니다. 쿠키 봉지와 쪽지를 다시 꺼내보았어요. 고생하시는 기사님께라는 글씨체는 둥글고 정갈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죠. 출근 시간, 민우는 평소보다 일찍 택시를 몰았습니다. 센텀시티 근처 아파트 단지로 향했어요. 어젯밤 지연을 내려준 그곳을 찾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도착하니 어디서부터 찾아야 할지 막막했어요. 큰 아파트 단지인데 민우의 눈이 주변을 천천히 훑었습니다. 그때 우연히 단지 입구 근처 작은 편의점이 눈에 들어왔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차를 세우고 내렸습니다. 유리문을 열자 따뜻한 공기가 그를 반겼습니다. 편의점 안은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어요. 카운터 뒤에는 지연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진열대를 정리하고 있었고
민우를 보자 놀란 표정이 되었습니다. 아, 어제 그 기사님. 지연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반가움이 섞여 있었어요. 민우는 어색하게 웃으며 가방을 내밀었습니다. 어제 택시에 두고 가신 것 같아서요. 지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이내 부드러운 미소가 그녀의 얼굴을 밝혔어요. 아, 그건 사실은 일부러 놓고 간 거예요. 민우의 심장이 살짝 빨라졌습니다. 일부러요? 지연은 카운터 밖으로 나와 가방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수줍음이 묻어났어요. 택시 기사님들이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알거든요. 작은 감사 표시였어요. 민폐였나요? 민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살며시 풀어지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아니요. 오히려 기뻤습니다. 오랜만에 받아본 선물이라서요. 민우의 솔직한 고백에 지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잔잔한 주름이 생겼어요. 혹시 시간 되시면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제가 감사의 표시로 대접하고 싶어서요. 민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상하게 마음이 열리는 듯했어요. 좋아요. 지금 첫 손님이라 괜찮습니다. 편의점 한쪽에 마련된 작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지연은 따뜻한 아메리카노 2잔을 내왔어요. 커피 향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어제 말씀 못 드렸는데 제가 사는 곳은 이 아파트예요. 편의점도 바로 집 앞이라 출퇴근이 편하죠. 지연은 찻잔을 매만지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은 가늘고 길었어요. 그런 손으로 편의점 물건을 정리하는 모습이 갑자기 민우의 마음을 찡하게 했습니다. 편의점 일은 언제부터 하셨어요? 민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연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했어요. 2년 정도 됐을까요? 원래는 의류 디자이너였어요. 작은 공방을 운영했었죠. 민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디자이너라는 말에 지연을 다시 바라보니 그녀의 세련된 분위기가 이해되었어요. 그런데 대기업 브랜드가 우리 동네에 들어오면서 작은 가게들이 다 문을 닫게 됐어요. 저희 공방도 어쩔 수 없었죠. 지연의 목소리에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녀는 잠시 창밖의 비를 바라보았어요. 거기다 아들이 대학에 들어갔거든요. 학비가 만만치 않아서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찾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됐네요. 민우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지연의 이야기가 너무 현실적이고 슬펐어요. 아들이 있으시군요. 네, 올해 23이에요.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지연의 눈이 빛났습니다. 아들 이야기를 할 때면 그녀의 표정이 환해졌어요. 민우 씨는요? 가족 있으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민우의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5년 전 이혼의 아픔이 다시 떠올랐어요. 아, 아들 하나 있습니다. 아내와는 5년 전에 헤어졌어요. 말을 꺼내는 순간 목이 메었습니다. 아직도 그 말을 하는 건 쉽지 않았어요. 지연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그녀는 민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많이 힘드셨겠네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두 사람 사이에 이해의 다리가 놓이는 느낌이었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알아보는 듯한 순간이었어요. 창밖으로 비가 더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태풍이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였어요. 그때 편의점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정철호였습니다. 그는 잠시 민우와 지연을 번갈아 쳐다보더니 위험한 미소를 지었어요. 어이, 민우. 아침부터 데이트야? 철호의 큰 목소리에 민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철호에게 다가갔어요. 내가 손님 기다리는 것도 싫냐?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철호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의 눈이 지연을 향해 흘겼어요. 우연히 지나가다 봤어. 근데 신중해야 돼. 알지?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듯 말한 철호는 빠르게 물건을 고르더니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지연은 표정을 감추고 계산을 해주었어요. 감사합니다. 자주 이용하겠습니다. 철호는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민우를 바라보고는 편의점을 나갔습니다. 그가 나간 후 공기가 무거워졌어요. 민우는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지연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죄송해요. 동료인데 좀 특이한 성격이에요. 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슬픔이 스쳤어요. 괜찮아요. 익숙해요.
사람들 시선이랑 소문 같은 거. 그 말에 민우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많은 편견 속에서 살아왔는지 느껴졌어요. 잠시 후 민우는 일어났습니다. 택시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었어요. 커피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 수 있을까요? 지연은 잠시 놀란 듯했지만 곧 미소 지었습니다. 네, 언제든지 오세요. 이 편의점 24시간 열려 있으니까요. 민우는 가벼운 목례를 하고 편의점을 나왔습니다. 비가 그의 어깨를 적셨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따뜻했어요. 그날 오후 퇴근길에 철호가 민우의 택시에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수상한 표정이 있었어요. 야, 그 편의점 여자 조심해. 돈 있는 남자들 꼬셔서 편하게 살려는 여자라고. 민우의 손이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무슨 소리야? 누가 그런 얘기를 해? 철호는 눈을 흘겼습니다. 그의 입가에 비웃음이 맺혔어요. 다들 알아. 그 여자 예전에 부자 사업가랑 엮여서 돈 뜯다가 쫓겨났다더라. 디자이너였다는 것도 거짓말일 거야. 민우의 귀에서 윙소리가 났습니다. 아내의 배신을 알게 되었을 때와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마음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증거도 없이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 민우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속으로는 의심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쁜 쿠키와 따뜻한 메모가 갑자기 수상해 보였어요. 그냥 충고해 주는 거야. 넌 이미 한 번 속았잖아. 철호의 말이 비수처럼 민우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택시에 올랐어요. 창밖으로 비가 더욱 거세게 내렸습니다. 태풍이 코앞까지 다가온 듯했어요. 민우의 마음속에도 태풍이 불어 닥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우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연의 따뜻한 미소와 철호의 경고가 그의 머릿속에서 뒤엉켰어요. 또 속는 건 아닐까? 그래도 가슴 한구석에서는 지연의 진심을 믿고 싶은 마음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쿠키의 달콤한 맛이 아직도 입안에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점점 거세졌습니다. 태풍이 오고 있었지만 민우의 마음속 풍랑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태풍, 마이삭이 부산을 덮쳤습니다. 10월의 마지막 주. 바다는 거대한 파도를 일으켰고 도시는 물바다가 되었어요. 비상경보가 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택시 키를 돌렸습니다. 오늘같이 위험한 날에도 집에 가야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는 와이퍼가 빗물을 쓸어내는 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도로를 달렸습니다. 아무도 없겠지. 중얼거리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운대 해변은 거센 파도가 모래사장을 뒤덮고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관광객으로 붐볐을 곳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민우의 무전기가 울렸습니다. 야, 민우. 아직 나가 있어? 미쳤어? 당장 들어와. 철호의 목소리였습니다. 민우는 무전기를 껐습니다. 철호의 걱정인 척하는 말투가 귀에 거슬렸어요. 갑자기 센텀시티 근처 도로에서 한 사람이 손을 흔드는 것이 보였습니다. 비에 흠뻑 젖은 모습이었어요. 민우는 차를 세웠습니다. 창문을 내리자 빗방울이 택시 안으로 날아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지연이었어요.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온몸이 떨고 있었습니다. 기사님, 죄송해요. 병원에 가야. 지연의 목소리는 희미했습니다. 민우는 급히 차 문을 열었어요. 어서 타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지연은 간신히 뒷좌석에 올랐습니다. 그녀의 숨소리가 거칠었어요. 당뇨. 약을 못 먹었어요. 그 말을 끝으로 지연은 좌석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민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백미러로 보니 지연의 얼굴이 점점 더 창백해지고 있었습니다. 지연 씨, 정신 차려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민우의 손에 땀이 배었어요. 머릿속에서 군, 복무 시절 의무병으로 배웠던 응급처치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당뇨, 쇼크, 혈당이 너무 낮아지면 의식을 잃고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 민우는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병원은 부산대학병원이었지만
이 비와 바람 속에서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었어요. 일단 응급처치부터. 민우는 급히 차를 길가에 세우고 뒷좌석으로 넘어갔습니다. 지연의 맥박을 확인했어요. 약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가방에 약이 있을 거야. 민우는 지연의 가방을 뒤졌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가방 안에는 지갑, 휴대폰, 그리고 작은 파우치가 있었습니다. 파우치를 열자 인슐린 주사기와 포도당 정제가 나왔어요. 이거다. 민우는 포도당 정제를 꺼내 지연의 입에 넣었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차가웠어요. 정제가 녹기를 기다리며 지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제발 괜찮아지세요.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연을 처음 만난 그날이 떠올랐어요. 그녀의 따뜻한 미소와 쿠키가 담긴 가방. 이제 그 모든 게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잠시 후 지연의 눈꺼풀이 움직였습니다. 민우의 가슴에 희망이 피어났어요. 지연 씨? 괜찮으세요? 지연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흐릿했어요. 병원. 그 말에 민우는 즉시 운전석으로 돌아갔습니다. 시동을 걸고 출발했어요. 창밖으로는 빗줄기가 더 세차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금방 도착할 거예요. 조금만 참으세요. 민우는 물에 잠긴 도로를 조심스럽게 달렸습니다. 바람은 택시를 흔들었고 창문으로 파도처럼 빗물이 쏟아졌어요. 하지만 그의 눈은 오직 앞만 보고 있었습니다. 도로 곳곳에 쓰러진 나무와 간판이 보였습니다. 태풍의 힘은 강력했어요. 민우는 핸들을 꽉 잡고 위험을 피해 운전했습니다. 괜찮아요, 지연 씨? 병원까지 5분만 더 참으세요. 백미러로 지연을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창백했지만 눈을 뜨고 있었어요. 민우의 말에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침내 부산대학병원 응급실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민우는 서둘러 차에서 내려 지연을 안아들었어요. 그녀는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응급 환자입니다. 당뇨 쇼크예요. 민우의 외침에 응급실 간호사들이 달려왔습니다. 지연은 재빨리 구급 침대에 옮겨졌어요. 혈당이 많이 떨어졌네요. 바로 처치하겠습니다. 의사의 말에 민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젖은 옷을 매만지며 대기실에 앉았어요. 심장이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의사가 민우에게 다가왔습니다. 보호자 되시나요? 환자분 상태는 안정됐습니다. 이제 병실로 옮길 거예요. 민우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보호자입니다. 의사는 지연의 상태를 설명했습니다. 심한 저혈당 쇼크였지만 민우의 빠른 대처 덕분에 큰 위험은 넘겼다고 했어요. 운이 좋으셨어요. 택시기사님이 응급처치를 아셨던 게 다행이네요. 민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군 복무 시절 의무병 교육이 이렇게 쓸 줄 몰랐어요. 지연은 6층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민우는 의자에 앉아 그녀가 깨어나기를 기다렸어요. 창밖으로는 여전히 태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문득 자신이 철호의 말을 의심했던 것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지연은 진정한 어려움 속에 있었고 그 소문들은 모두 거짓이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민우는 병실 의자에서 졸다가 깼다가를 반복했어요. 몸은 피곤했지만 지연 곁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새벽녘 지연이 눈을 떴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민우에게 머물렀어요. 기사님. 여기가. 민우는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 침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병원이에요. 당뇨 쇼크였다고 하네요. 이제 괜찮으세요? 지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의 손이 민우의 손을 찾아 잡았어요. 저 때문에. 이런 태풍에. 정말 감사해요. 민우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지연의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다행이에요. 정말 걱정했어요. 지연은 천천히 벽에 걸린 시계를 바라보았습니다. 오전 5시였어요. 밤새 여기 계셨어요? 민우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가족이 없으시니까 제가 있어야 할 것 같았어요.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민우의 손을 꼭 쥐었어요.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민우는 놀라서 뒤돌아보았어요. 문간에는 철호가 서 있었습니다. 여기 있었군.
병원에 왔다는 소식 듣고 찾아왔어. 철호의 목소리는 장난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지연에게 향했어요. 지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민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왜 왔어? 지금은 면회 시간도 아닌데. 철호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뭔가 다른 의도가 숨어 있었어요. 동료가 걱정돼서 왔지. 그런데 이 여자, 우리 진짜 동료한테도 이랬었는데. 민우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태풍보다 더 강한 분노가 그의 안에서 일었어요. 지금 당장 나가. 민우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습니다. 철호는 잠시 두 사람을 번갈아 보더니 비웃듯 웃었어요. 알았어. 알았어. 난 그냥 충고하려고 한 건데, 조만간 또 보자. 철호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병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지연은 힘없이 침대에 기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과 슬픔이 담겨 있었어요. 죄송해요. 저 때문에 기사님까지. 민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지연의 곁으로 돌아가 앉았어요. 걱정 마세요. 중요한 건 지연 씨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창밖으로 태풍은 점차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알았습니다. 그들 앞에 또 다른 폭풍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지연의 손을 잡고 있는 민우의 마음속에는 이제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는 이 여자를 지키고 싶었어요. 세상의 태풍과 철호 같은 사람들로부터. 아침 햇살이 병실 창문으로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어요. 병원 입원 사흘 만에 지연은 퇴원했습니다. 의사는 당뇨 관리에 더 신경 쓰라고 당부했어요. 민우는 지연의 짐을 들고 택시까지 배웅했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아직 불안정했지만 얼굴에는 건강한 빛이 돌아오고 있었어요. 제 집까지 데려다 주실 필요 없어요. 이미 충분히 도와주셨는데. 지연의 말에 민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단호했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잖아요. 택시 안에서 지연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태풍은 지나갔지만 도시 곳곳에 흔적을 남겼어요. 쓰러진 가로수, 물에 잠긴 도로, 깨진 간판들. 우리 동네는 괜찮을까요? 지연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민우는 그녀를 안심시키려 미소 지었어요. 센텀시티 쪽은 피해가 크지 않았어요. 걱정 마세요. 지연의 집은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깔끔하게 정돈된 공간이 나타났어요. 벽에는 옷 디자인 스케치가 몇 장 붙어 있었습니다. 민우는 그것을 보고 놀랐어요. 와, 정말 디자이너셨군요. 직접 그리신 거예요? 지연은 쑥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 잠시 자부심이 반짝였어요. 오래전 일이에요. 가끔 취미로 그리는 정도죠. 민우는 지연이 침대에 편안히 누울 수 있게 도왔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음식이라도 준비해 드릴까요? 지연은 잠시 망설이더니 작게 웃었습니다. 실은 며칠 동안 제대로 된 음식을 못 먹어서요. 뭐라도 간단히 먹고 싶어요. 민우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는 즉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제가 라면이라도 끓여 드릴게요. 작은 주방에서 민우는 냄비에 물을 올렸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계란 몇 개와 김치가 있었어요. 라면을 끓이며 민우는 문득 자신이 다른 사람을 위해 음식을 만들기는 정말 오랜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식사를 함께하며 두 사람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깊어졌습니다. 지연은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어요. 사실 제 당뇨는 스트레스 때문에 생겼어요. 전 남편이 도박에 빠져 사업을 망치고 집까지 날렸거든요. 민우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지연의 눈에는 오래된 상처가 어렸어요. 7년 전 이혼했어요. 당시 아들은 고등학생이었는데 모든 게 힘들었죠. 공방도 그 즈음에 문을 닫게 됐고요. 민우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도 비슷한 상처를 가지고 있었기에 더 깊이 공감했어요. 저도 5년 전에 이혼했어요.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서. 말을 꺼내는 순간 목이 메었습니다. 지연은 민우의 손을 살며시 잡았어요. 아직도 아프신가요? 민우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예전에는 이 질문에 즉시 그렇다고 대답했겠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이제는 그냥 지나간 일이 된 것 같아요. 아들과의 관계가 더 아쉽긴 해요. 지연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 깊은 공감이 담겨 있었어요. 자식과의 관계는 참 어려워요. 제 아들 민석이도 이제야 조금씩 마음을 열고 있어요. 대화를 나누는 동안 두 사람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끈이 이어지는 듯했습니다. 각자의 상처와 고통을 나누며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저녁이 되자 민우는 돌아가야 했습니다. 지연을 혼자 두고 가는 것이 걱정되었지만 내일도 일을 해야 했어요. 내일 또 들를게요. 약 잊지 말고 드세요. 지연은 문간에서 민우를 배웅했습니다. 그녀의 미소에는 감사함이 가득했어요. 정말 고마워요, 민우 씨. 당신이 아니었으면 말을 끝맺지 못하고 지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민우는 충동적으로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안았어요. 이제 다 괜찮아요. 혼자가 아니니까요. 택시로 돌아오는 길. 민우의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필요한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다음 날, 민우가 회사에 출근하자 동료들의 시선이 이상했습니다. 모두 수군거리는 듯 했어요. 한 동료가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우 씨 조심하세요. 철호가 그 여자에 대한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고 다녀요. 민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손에 힘을 주어 주먹을 쥐었어요. 무슨 소문이요? 그 여자가 택시 기사들을 꼬드겨서 돈을 뜯어낸다는 거요. 여러 남자를 동시에 만난다는 말도 있고. 민우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 사람은 정말 착하고 성실한 분이에요. 동료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동정심이 어렸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철호가 회사에서 영향력이 있잖아요. 그날 오후 민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준호였어요. 오랜만에 전화에 민우는 놀랐습니다. 아버지 시간 되세요? 저녁에 잠깐 뵐 수 있을까요? 민우는 즉시 동의했습니다. 준호와의 관계 개선은 항상 그의 바람이었으니까요. 저녁 해운대 인근 작은 식당에서 준호를 만났습니다. 28세가 된 아들은 어엿한 직장인이 되어 있었어요. 민우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오랜만이네. 잘 지냈어? 준호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을 꺼냈어요. 아버지 사실 어머니가 곧 재혼하세요. 민우의 심장이 멈추는 듯 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소식이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큰 동요는 없었습니다. 그래? 좋은 사람이니? 네, 괜찮은 분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그리고 준호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도 새로운 삶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표정이 밝아 보이던데 좋은 일 있으세요? 민우는 놀랐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변화를 알아챈 것이 신기했어요. 글쎄, 그런지도 모르겠다. 식사를 마치고 헤어질 때 준호는 민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일로 오해하지 마세요. 저도 아버지가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에 민우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아들과의 관계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는 희망이 생겼어요. 다음 날 민우는 일찍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지연은 이제 다시 일을 시작했어요. 민우가 들어서자 그녀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민우 씨,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한 커피를 준비했어요. 두 사람은 잠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민우는 아들과의 만남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지연은 기쁜 듯 미소 지었습니다. 다행이네요. 관계가 좋아지고 있다니. 그때 편의점 문이 열리고 철호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음흉한 미소가 있었어요. 지연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역시 여기 있었군. 지연 씨, 오랜만이네. 철호의 목소리에 민우는 몸을 돌렸습니다. 그의 눈에서 경계심이 번쩍였어요.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철호는 민우를 무시하고 지연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시선이 불편하게 지연을 훑었어요. 예전에 내가 고백했을 때는 차더니 이젠 택시 기사한테 붙는군.
재미있네.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민우는 철호 앞을 가로막았어요. 당장 나가. 철호는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그의 눈에 위험한 빛이 어렸어요. 조심해. 민우, 이 여자 때문에 내 평판이 다 망가졌어. 회사에서 다들 뒤에서 수군대. 민우의 주먹이 단단히 쥐어졌습니다. 분노로 온몸이 떨렸어요. 내가 퍼뜨린 거짓말 때문이겠지.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야. 철호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러고는 문 쪽으로 향했어요. 좋아. 한번 해보자고. 누가 이기나. 철호가 나간 후 지연은 카운터 뒤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미안해요. 저 때문에 민우 씨까지. 민우는 지연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의 눈빛은 단단했어요. 괜찮아요. 철호가 왜 이러는 거예요? 정말 예전에 지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고통스러운 기억이 스쳤어요. 2년 전 제가 처음 편의점에서 일할 때 철호가 자주 왔어요. 그러다 갑자기 고백을 했는데 제가 거절했죠. 그 뒤로 계속 소문을 퍼뜨리고 있어요. 민우의 가슴에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그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철호의 횡포를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제가 해결할게요. 철호의 비리를 알고 있거든요. 미터기 조작, 승객 괴롭힘. 모두 회사에 알릴 거예요. 지연은 놀란 눈으로 민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걱정이 가득했어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민우는 지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확고했어요. 괜찮아요. 이젠 혼자가 아니니까요. 우리 함께 이겨낼 수 있어요.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풍랑을 넘어 새로운 항해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민우의 결단은 생각보다 빠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가 택시 회사에 제출한 자료는 폭탄과도 같았어요. 철호의 미터기 조작, 손님 괴롭힘, 회사 규정 위반 증거가 명백했습니다. 사진, 녹음, 그리고 피해 승객들의 진술까지. 오랜 세월 참아온 동료들도 하나둘 입을 열었어요. 일주일 만에 철호는 택시 운송조합에서 제명되었습니다. 면허 정지 벌금까지. 그가 쌓아온 악행의 대가였어요. 회사 사무실에서 나오는 철호의 뒷모습은 초라했습니다. 그는 민우를 노려보았지만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내가 이겼다. 하지만 기억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건 추락한 사람이야. 철호의 마지막 경고에 민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어요. 추락한 건 누구인지 생각해봐. 당신은 스스로 무너진 거야. 철호가 떠난 자리, 회사 동료들이 민우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존경과 미안함이 섞여 있었어요. 우리도 알고 있었어. 하지만 용기가 없었지. 민우 씨가 해냈네. 민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에 응어리졌던 무게가 사라지는 기분이었어요. 이제 그는 지연에게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편의점에 도착했을 때 지연은 진열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민우가 들어서자 그녀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끝났어요. 단 두 마디였지만 지연은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때로는 침묵이 천마디 말보다 많은 것을 전하기도 하죠. 그날 밤 해운대 바닷가를 따라 두 사람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가을 바다는 고요했어요. 파도 소리만이 두 사람의 발걸음에 리듬을 더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민우의 질문에 지연은 조금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꿈이 담겨 있었어요. 사실 작은 카페를 열고 싶었어요. 제 디자인 작품도 함께 판매하는. 민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는 지연의 손을 꼭 잡았어요. 멋진 생각이에요. 할 수 있을 거예요. 지연의 미소에는 수줍음이 묻어났습니다. 그녀는 민우의 눈을 바라보았어요. 민우 씨는요?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세요? 민우는 잠시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수평선처럼 그의 마음도 넓어진 기분이었어요. 택시는 계속 몰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었어요. 그날 밤 바다는 두 사람의 새로운 약속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3달이 지났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는 길목, 해운대, 인근 작은 골목에 바다의 별이라는 카페가 문을 열었어요. 파란색 간판 아래 카페 앤드 수제품 공방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오픈 첫날 카페는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지연은 자신이 디자인한 옷과 액세서리를 전시한 한쪽 공간을 자랑스럽게 안내했어요. 그녀의 눈은 별처럼 빛났습니다. 민우는 카운터 뒤에서 음료를 나르며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택시 일을 마친 후에는 항상 카페에 와서 지연을 도왔어요. 피곤했지만 그의 얼굴에는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민우 씨, 커피 2잔 더요. 지연의 외침에 민우는 즉시 움직였습니다. 두 사람의 호흡은 마치 오래된 파트너처럼 완벽했어요. 저녁, 카페 문을 닫고 두 사람은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첫날의 성공을 축하하는 작은 케이크가 놓여 있었어요. 오늘 정말 대박이었어요. 민우 씨 덕분이에요. 민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어요. 아니에요. 지연 씨가 모든 걸 준비했잖아요. 저는 그저 거들 뿐이죠. 케이크 촛불을 함께 불어 끄며 두 사람은 각자 소원을 빌었습니다. 지연의 눈가에 행복한 주름이 졌어요. 민우 씨, 제 아들 민석이가 이번 주말에 온대요. 처음으로 카페를 보러 온다네요. 민우의 가슴이 설렜습니다. 지연의 아들을 만나는 건 큰 의미가 있었어요. 저도 준호에게 연락했어요. 주말에 가족과 함께 오겠대요. 지연의 표정이 순간 긴장으로 굳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미세하게 떨렸어요. 괜찮을까요? 두 가족이 한 자리에. 민우는 지연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어요. 걱정 마세요. 모두 좋은 사람들이니까요. 주말, 바다의 별은 특별한 손님들로 가득 찼습니다. 민우의 아들 준호, 그의 아내 미라, 그리고 5살 딸 소율이 먼저 도착했어요. 소율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카페 안을 돌아다녔습니다. 아버지, 여기 정말 멋지네요. 준호의 말에 민우의 가슴이 뿌듯해졌습니다. 아들과의 관계가 점점 나아지고 있다는 증거였어요. 곧이어 지연의 아들 민석이 도착했습니다. 23 청년의 얼굴에는 어머니를 닮은 부드러운 선이 있었어요. 그는 약간 어색한 표정으로 민우에게 인사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어머니가 많이 말씀하셨어요. 민우는 따뜻한 미소로 민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만나서 반가워요. 민석 씨. 나도 많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분위기가 편안해졌습니다. 준호와 민석은 같은 대학 선후배 사이였다는 우연한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두 젊은이는 대화에 빠져들었습니다. 소율이가 갑자기 지연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그녀의 작은 목소리가 카페 안을 울렸어요. 할머니, 이거 주세요. 순간 모두의 시선이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지연의 눈에 놀라움이 가득했어요. 할머니라는 단어는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민우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소율의 순수한 부름이 모든 벽을 허물어 버린 것 같았어요. 준호와 미라도 미소 지었습니다. 소율아, 갑자기 그러면 지연 이모가 놀라셔. 미라의 말에 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행복한 눈물이 고였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기뻐요. 할머니라니. 정말 좋은 말이네요. 그날 저녁 두 가족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던 민석도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그는 민우와 취미 이야기를 나누며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한 달 후, 민우와 지연은 해운대 바닷가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창문 앞에 선 두 사람의 얼굴에는 행복이 가득했어요. 꿈만 같아요. 지연의 말에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도 감격이 어렸어요. 이제 매일 아침 바다를 보며 일어날 수 있겠네요. 저녁, 아파트 베란다에서 두 사람은 별이 빛나는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우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소박하지만 아름다운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지연 씨, 늦은 나이지만 함께 바다를 보며 늙어가지 않을래요?
지연의 눈에 별빛이 담겼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때로는 말보다 더 강한 대답이 있습니다. 반지가 지연의 손가락에 끼워졌습니다. 그것은 마치 오래전부터 그곳에 있어야 했던 것처럼 자연스러웠어요. 우리 인연의 시작이 뭐였을까요? 지연의 물음에 민우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어요. 아마도 그 비 오는 날 택시 안에 남겨둔 쿠키 한 봉지가 아닐까요? 두 사람은 함께 웃었습니다. 바다는 그들의 웃음소리를 품에 안은 채 끝없이 출렁였어요. 새로운 시작의 바다. 그 위에 두 사람의 인생이 새롭게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어떤 만남은 우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필연인지도 모릅니다. 비 오는 밤 택시 안에서 시작된 인연이 이제는 바다처럼 깊고 넓은 사랑이 되었어요. 늦은 나이에 찾아온 행복이었지만 그래서 더욱 소중했습니다. 바다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습니다. 파도는 오고 가지만 바다는 끝없이 펼쳐져 있죠. 민우와 지연의 사랑도 그런 바다 같은 것이었습니다. 한때는 혼자 외롭게 떠돌던 두 영혼이 이제는 함께 바다를 바라보며 남은 인생을 항해하게 되었어요. 태풍, 마이삭이 지나간 자리에 찾아온 평온한 바다처럼 그들의 삶에도 이제 따뜻한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